모건깁 사이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누군가는 그 토트넘이 바이아웃으로 모건깁 사이트를 영입해감에 따라서 맨시티한테는 왜 일부러 안 팔았을까, 맨시티가 까였던 게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팩트체크를 한번 다시 하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달 초에 방송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이제 팩트체크를 한번 할게요. 일단은 노팅엄 포레스트가 모건깁 사이트를 처음에 영입할 당시에 분할 지급 조항으로 영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클럽 간의 거래예요. 그리고 분할 지급이 완납될 시에 바이아웃이 삽입된다라는 조항을 모건깁 사이트가 노팅엄 포레스트랑 계약을 하면서 이제 삽입을 시켰어요. 이 조항을, 바이아웃 조항을요. 그런데 24-25 시즌 기준으로 이제 그 1회차 납입만 남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지난달에 클럽 월드컵 때문에 이적 시장이 조기에 오프닝이 되게 됩니다. 바이아웃이 생기기 이제 한 달 전이었던 거예요, 애초에. 근데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제 모건깁 사이트를 영입하고자 하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문의를 하게 돼요. 야, 니네 바이아웃이 있다며. 그러니까 그 금액에 뭐 우리한테 팔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 아직 그게 뭐 발동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니네가 우리한테 영입해 가려면 한 7천만 파운드는 줘야 돼 라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다고 해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노팅엄 포레스트 포럼을 이제 쭉 읽다 보면은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아무튼지간에 그래서 맨시티는 그래 그럼 됐어 말어 하고 이제 레인데르스를 영입하게 돼요. 그 이후로 모건깁 사이트에 대한 링크는 끝났어. 끝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토트넘이 모건깁 사이트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야 이거 맨시티한테는 비싸게 팔고 바이아웃이 있는데 왜 맨시티한테는 높게 부르고 저기 토트넘한테는 낮게 부르냐, 애초에 이상한 조항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엄연히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달에는 1회차가 남아있는 상태였고 7월 1일이 지난 시점에, 그러니까 선수 계약이 갱신된 시점이죠. 그래서 1회차가 납입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바이아웃이 생겨나게 된 거고요. 따라서 지난달에 노팅엄 포레스트가 이제 뭐 맨시티를 상대로 7천만 파운드까지는 내고를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 그냥 바이아웃 플러스 알파로 얄팍하게 1회차 남은 것까지 니네가 내줘 라는 이제 그런 시그널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맨시티는 애초에 모건깁 사이트에 대한 관심은 진심이었다라기보다는 일단 찔러보기에 가까웠기 때문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해서 됐어 하고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 초에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라면은 지난달 초에 그 노팅엄 포레스트 포럼에 한 글이 올라옵니다. 모건깁 사이트는 참고로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가 지급해줬었던 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이거든요. 애초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집도 사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임대주택에서 거주해 있었는데 그 이웃 사촌이 모건깁 사이트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등록되지 않은 걸 확인하고 나서 그 아내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 그 어린이집 왜 등록 안 했어? 라고 하니까는 지금 이사 가야 될지도 몰라서 아직 등록을 안 했다. 이사 가게 되면은 그쪽 동네에서 이제 알아볼 생각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이래서 이 이웃 사촌은 그래 그러면 이사 어디로 갈 건데? 라고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보니까 런던으로 가게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해요. 모건깁스 화이트의 아내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들 난리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한번 지나간 떡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런던으로 이적할 거다라는 거는. 근데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 로컬 팬들이 화가 난 이유는 이 모건깁 화이트를 바이아웃에 판매한 것 때문이 아니고 모건깁 화이트는 애초에 나갈 선수인데 엘랑가까지 지금 판매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그럼 보강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때문에 빡이 친 거예요. 아무튼 맨시티 얘기로 다시 넘어와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난 시즌 겨울에 겨울 이적 시장에 워커를 밀란으로 임대를 보내줬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밀란 로컬 팬들 사이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거 레인데르스 맨시티에 이적시킬래나 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살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레인데르스가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얘네는 확신으로 바뀐 거야. 찜해놓은 선수 A라는 클럽이 B라는 선수를 찜해놨을 때 이런 방식을 자주 썼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재계약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선수 몸값이 조금 소폭 상향이 되고 그리고 다른 모든 클럽들 같은 경우에는 레인데르스의 관심을 끊게 돼요.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왜? 재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밀란 로컬 팬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시나리오대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밀란은 심지어 워커를 완전 영입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맨시티는 이에 대해서 뭔가 이제 반론을 한다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되게 재밌는 상황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맨시티는 레인데르스를 영입을 해갑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이래서 아 이거 다 이야기가 돼 있었던 게 맞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고, 밀란 팬들도. 그래서 레인데르스를 저렴하게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뭐 팬들이 들고 일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빌드업을 해놨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다라면은 다들 들고 일어났겠지. 밀란 팬들도 보통이 아니니까. 그죠? 아무튼지 간에 지금 모공깁 사이트에 대한 맨시티 관심은 사실은 이제 진짜 관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맨시티는 레인데르스를 영입하기 위한 그 작업을 한 반년 정도 동안 꽤나 길게 작업을 해왔던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매끄러워요, 흐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달 초에도 방송을 하면서 이 똑같은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걸 보니까 역시 내가 학고는 학고가 맞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형님들 역시나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좀 여유되면은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